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데이비드 입시 톡톡과 함께 여러분들이 입시 관련해서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좀 인트레스팅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하버드가 공개한 입시 비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여러분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시끌벅적했던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하버드에서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차별적인 입시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에 힘이 계속 더 실려가지고 이제 그게 소송까지 이어졌거든요. 지금 막 대법원에서 이제 아직 결론을 못 낸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제 오늘 영상은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자세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하버드가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시 정책을 펼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내부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서 이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입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볼 겁니다. 자, 이제 소송으로 공개된 내부 자료를 보시면은요, 총 6개 기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등급이 1에서 6등급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그 여러 자료들을 봤잖아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 한 6개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항목에서 평가를 받고요. 각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내리죠. 그게 종합등급인 거예요. 그게 1에서 6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 자료들은 2014년에서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이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준비를 하는 입장이면은 내가 여기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등급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일단 1, 2, 3 플러스 3, 3등급 미만, 이런 식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3등급 미만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어느 학교든 이 3등급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어차피 이제 전체 지원자의 사회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등급, 3 플러스 등급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쵸? 사실상 내가 이 학교에 진짜로 합격을 하고 싶으면은 1등급. 그런데 1등급은 보세요. 지금 이게 6년치 자료잖아요? 그런데 합격생이 5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진짜 얘네들은 선택받은 자들. 우리한테는 이미 크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학생들이에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은 어디냐면은 2등급이나 3 플러스 등급 정도. 2등급이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합격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그래, 이런 자료 되게 좋은데 이건 어차피 하버드 자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상위권 학교들은 이런 절차가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에 산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하버드급이 아니더라도, 거기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낮은 학교들에 지원을 하는 입장이더라도요, 시스템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버드 기준이 이 정도니까 그럼 내가 그 학교로 가려면은 요 정도는 되는 게 맞겠지. 그런 식으로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조금 낮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미국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 입장이면은 그 어느 누구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거죠. 이제 1등급, 2등급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1등급은 너무 어렵고 2등급을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2등급 되려면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개별 항목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academic rating, 학업 등급을 좀 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게 이제 거기 자료에서 나온 1등급 기준에 대한 문구입니다. Summer potential, genuine scholar, near perfect scores and grades combined with unusual creativity and possible evidence of original scholarship.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이제 점수나 성적이 있고요. 너무나도 이제 우리 예상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unusual creativity, 그러니까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되게 특별한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original scholarship, 그러니까 내가
인디펜던트하게 독창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좀 탐구를 한 부분이 있는 거냐, 그거를 보는 거죠. 이게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조금 더 straightforward해요. 2등급은 Magna Potential, Excellent Student with Superb Grades and Mid to High 700 Scores. 이 정도면은 33점 ACT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냥 SAT 기준으로는 1500점 이상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한 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등급은 여전히 힘듭니다. 1등급은 이제 총 지원자에서 0.5% 정도가 되는 거고요. 2등급이 지금 상당히 많죠. 42%죠. 그쵸? 자, 그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최소한 2등급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2등급이 42%고 그런데 합격률이 12%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합격률이 12%밖에 안 되는 거면은 2등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게 뭐 yes and no. 그치?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등급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내가 아카데믹한 부분으로 진짜 그 유리한 길을 가려면 1등급까지 가야 되죠. 하지만 어렵죠. 하지만 2등급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제일 어떤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부터는 합격률이 처참해요. 4%예요. 4%. 그리고 이 4%가 어떤 4%냐면은요. 잘한 애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2등급에 못 들어간 3등급, 4등급끼리, 그러니까 3등급끼리 비교해서 4%니까 이거는 굉장히 더 이상의 내 실력보다는 어떤 운, 로또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등급이 중요한데 2등급도 보시면은 합격률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거냐, 어떤 학업 탐구가. 또 그건 또 아니죠. 아까 봤듯이 여러분, 등급별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2등급에서 이제 전체 평균이 한 12% 합격률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2 플러스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에는 나는 아까 나왔었던 1등급에 더 가까워질수록 2등급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등급 문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unusual creativity, original scholarship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있겠어요? 뭐 연구하기, 논문, research, research paper, thesis 그런 거 쓰는 거죠. 뭐 책 쓰기, 아니면 어떤 다른 passion project를 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이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나 오리지널 스콜러십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연구나 논문이 인정을 좀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출품을 하거나, 그쵸? 어떤 외부상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 건 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내가 연구나 논문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라 워낙 어려운 내용이면은 사실 대학원생도 혼자 하기 힘든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럼 보통 어떤 교수님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추천서에서 꼭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나의 연구나 논문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얼마나 내가 독창적인 그런 탐구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강조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쓰기도 여러분, 고등학생이 혼자서 책을 쓴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거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혼자서만 한 거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누구랑 어떤 어도트나 어떤 전문가랑 협력을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그분한테 추천서를 요청을 해서 아까 말한 비슷한 내용을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뭔지 이제 알잖아요. 그걸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